적응하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스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적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자기를 좀 과대하게 해석해가지고 조금 쓰면 안 되는 것들이나 뭐 이런 쪽으로 기술이 돼 있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성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음. 혹시나 학생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하다가 이제 작성했다 빵점 처리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불이익을 받을 수 네. 있는 것까지 혹시 작성을 할까봐 걱정돼서 지금 너무 막 나르시즘에 빠진 거야. 막 그래서 막 자기를 막 너무 칭찬해. 그러다 보면 막 교회 활동을 써. 그리고 막 교회 수상도 써.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거죠. 이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에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게 돼 있는데 0점 처리나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제가 이거 뽑아오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을 신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셨는데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네네네.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부분도 교회 수상 실적 당연히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학생부를 기반으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수상 실적 쓸 수 없겠죠. 학생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맨 앞부분에 보면요.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자기소개 유의사항에 보면요. 네. 거기에 공인어학 성적 당연히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뭐 수학, 과학, 외국어 수상 실적 이런 거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작성하면 빵점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작성하시면 빵점 처리된다라는 건 그냥 불합격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빵점, 네, 0점. 네, 그렇죠. 네, 네. 네, 0점 처리. 네, 0점 처리하면 불합격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요거는 좀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요. 오래됐죠? 네, 좀 네.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정도 이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학생들이 이 실수를 범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보긴 했고요. 잘 정착됐네요. 네, 학생들이 좀 이 부분은 많이 왜냐면 0점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유념해가지고 주의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선생님 말씀하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회 이런 걸 작성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작성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작성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좀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학생들이 부모 친인척 개인정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학생부의 그러니까 사교육 관련해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던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작성했을 때에는 이제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게 대학들이 공지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평가의 불이익과 관련해서 대학마다도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대학은 뭐 점수를 깎는다라던가 어떤 대학은 평가에 뭐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 좀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직업? 아버지가 여기서 부모의 이제 지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아빠, 엄마는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쓰긴 하는데 의외로 많이 나왔던 게 사촌형. 형제? 그러니까 형제도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 사촌형을 사촌형. 네, 사촌형, 삼촌은 의외로 좀 쓰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친인척에 들어가거든요, 학생들. 친인척. 네, 의외로 사촌형이 컴퓨터 정보공학과를 전공해가지고 관련 뭐 직업을 뭐 가지고 이거 내용을 쓰더라고요, 학생들.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학생들. 요거 학생들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학생들 요거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학생들 그냥 친인척과 관련된 직업이나 얘기를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왜 남의 얘기를 쓰세요? 자기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그죠? 옆집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저씨는 되나요? 네, 근데 거기다가 삼촌이라고 쓰면 사실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걸러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삼촌을 쓰면 안 된다. 네네. 친인척 범주 안에 들어있는 네. 어느 부분도 쓰면 안 된다. 블라인드 서류평가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 범주에 있는 건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좀 유혹이 들긴 들어요. 뭐 어떤 동기 얘기를 할 때 뭐 사실 영향을 받긴 받잖아요. 부모님 직업이나 뭐 친인척 직업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동기를 쓸 때 굳이 이제 써서 쓰면은 그게 이제 공정성에는 이제 저해가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현장에 아주 안정적으로 착근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장 그리고 착근. 그리고 그게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쓰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이제 항상 이제 평가자도 그렇고 학생들도 아마 걱정할 거예요. 이렇게 안 했어도 걱정할 게 뭐 대필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유서도 검증에 내가 걸릴까봐. 나는 분명히 안 썼지만 분명히 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뭐 검색한 어떤 뭐 표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내가 뭐 같은 뭐 어떤 졸업생의 뭐 그런 영향 뭐 예시나 이런 걸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써놓고 보니까 이게 유서도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있잖아요. 이 유사도 검증의 절차나 뭐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허위 기재 사실이나 요거는 당연히 네. 이제 앞에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 선생님 언급하셨던 이 표절과 관련된 유사도 네네. 검증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요 표절과 관련돼서 되게 자기소개서는 이제 꼼꼼하게 그리고 조금 철저하게 본다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네네. 유사도 검증의 절차. 그 유사한 그 문장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받는 프로세스가 있게 됩니다. 뭐 보통 우리가 6개 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최근 몇 년간의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그거랑 검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 유사도 검증 시스템 자체가요. 아시겠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스템을 네. 모든 대학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각각의 시스템 쓰는 건 아니고요. 모든 대학이 그 시스템을 쓰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어느 대학에 유사도 검증이 떴어. 네. 그러면 내가 다른 대학들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그 대학들도 당연히 유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본인 거는 뭐 제외하겠네요, 당연히. 네, 본인 거 제외하는 건 일단은 내가 수시 6개를 썼을 때 동일한 대학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주민번호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 얘기를 동일한 그러니까 여러 대학을 썼으니까 내 이야기니까 그건 유사도가 아니겠죠. 네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본인 주민번호와 다른 학생과 관련해 가지고 유사도가 뜨면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유사도. 그러니까 저희가 유사도를 이제 기준을 나눌 때 네. 지금 그림 나올 거예요. 네. A 수준, B 수준, C 수준을 나눠가지고 5% 미만은 A 수준, 5% 이상에서 30% 미만은 B 수준, 30% 이상은 C 수준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절차, 유사도 절차가 또 대학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에 맞춰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소명을 받는다라던가 소명 받는 것도 대학마다 좀 달라요. 소명서를 받는 학교도 있고요. 전화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절차가 다르다는 네, 맞아요. 말씀이세요? 심층 면접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걸 이제 소명을 학생들한테 뭐 해가지고 그 네. 진행을 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중요하죠. 자기소개서가 되게 네. 평가 서류에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표절에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이 학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유사도에 걸리면 이 학생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서류가. 100개 썼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뭐 쌍둥이에요. 그런데 정말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유사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쌍둥이야. 우리는 일란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있어요? 네, 아.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에 있을 때 네네. 이제 유사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명을 받으려고 이제 연락을 했고 소명서를 받았어요. 네, 소명서 온 내용을 보니까 이 학생이 쌍둥이래요. 쌍둥이여가지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했지만 네. 아시겠지만 네. 이 유사도는요 문장이 동일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장까지 동일하고 이 쓴 단어까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런다 해서 문장을 읽어보면 이 학생들은 지금 느낀 점, 배운 점 이걸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쌍둥이도?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내 얘기를 쓰셔야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건 내 얘기, 자기소개서는 내 얘기를 써야 되고 요 절대 표절 이런 부분은 남의 거는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한번 읽어봤어요. 참고했어요. 라고 하면 진짜 거기서 끝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유사하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좀 유념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